도마시장 2 박재홍. 들어보셔요. 가장 허기진 노천에서 국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키워놓은 DNA라면 찾아봐야죠. 연어처럼. 우리가 골목 상권을 찾아보는 것, 분유 먹고 자랐지만 전내 그리워 품을 찾는 더듬질이라는 조금은 대면대면하던 어색함의 원근을 회복하는 길. 길은 마을에 다 있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누구와 함께 그곳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장 작가의 클래식 시여행 제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5번째까지 왔네요. 네. 뭐 곧 100회가 로 치면 올 것 같죠. 4분의 1 맞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가는 거는 쭉쭉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비가 내리네요. 오늘. 네. 진짜 비가 많이 왔죠. 여기는 네. 대전 문학관 강당입니다. 네. 봄을 알린다고 막 꽃들 핀다, 막 꽃이 피고 뭐 벚꽃놀이 간다라는 게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요. 벌써 봄이 막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첫 번째 봄꽃들은 다 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두 번째 꽃들이 네. 화사하게 지금 폈네요. 네. 대전 문학관 이쪽에 야외 문학관에도 네. 꽃길이 이렇게 있어요. 아주 많이 피고 있죠. 아주 지금도. 이뻐. 네. 꽃은 좋아요. 네. 지난 주간은 진짜 눈에도 마음에도 온통 그 노란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이 아른거렸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지난주에 투표도 있었고 또 개나리? 아니 노란색 하니까 갑자기 정의당이 생각나서 갑자기 정의로워지십니까?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이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란색. 오늘은 어떻게 주변인이 안 나오나 했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한창민 대변인 잘하세요? 정말 요번에 제가 투표한 결과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국민들 참 위대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많이들 그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이제 말을 막 많이 해서 잘난 게 아니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생각을 하시는 그런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좀 희망찬 그런 어떤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주간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또 반대 입장에서 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정치적인 견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비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네. 다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도 역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원래 말 잘해요. 오늘은 좀 말을 줄이신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또 바로 투표 얘기 나오니까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신 것 같아서요. 제 전공이다 보니까 전공이 좀 많이. 바로 어제였죠. 어제 서울 시인협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큰 행사가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K-포엠 시의 한류를 선포하는 행사라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지키는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포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게 걸 지키죠? 뭐냐면요. 예.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왜곡이 대한민국 훌륭한 시인. 윤동주 시인은 지금 시비나 생가가 용정시 명동촌이라는 데 있잖아요. 중국에. 네네. 네. 그래서 2012년 8월에 용정시 명동촌 윤동주 생가를 복원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대형 안내석을 세웁니다.
거기에 지금 안내석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중국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애국 시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변질될 염려가 있는 거죠. 다분히 있죠. 그래서 이 서울 시인협회에서 이걸 좀 바로 잡자라는 그런 뜻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품도 그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작품도 다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과 또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일본 쉽게 들으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지 네네. 참 진짜 역사는 진실, 사실 그대로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잘된 그렇죠. 건 잘된 거 해서 네. 후대에 진실을 가르치는 게 역사인데 이건 정말 우리도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국적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네. 일단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의문의 근데 이제 사망? 의문의 네. 사망이잖아요. 이것도 보면 형무소에서 일단 그 죽음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재조명해가지고 예. 진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을 네.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뜻 있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계속 좀 널리 좀 알려서 예. 모든 국민들이 알아서 같이 협조하시고 네.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번 주 돌아온 토요일 행사 소식인데요. 네네. 2016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곡으로 그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성문화원, 네네.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네. 2016 네.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네. 이 공연은 몇 시에 하는 거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장애인 인식 개선 오늘에서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전 연령층에서 함께 하셔도 된 아주 유익한 그런 그 연주회가 될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요. 토요일 2016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하여 네. 유성문화원 네. 오후 3시 네. 맞죠? 네네. 유성문화원 오후 3시 네. 이게 사전 뭐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네. 티켓은 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00원부터 30,000원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의 저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이런 분들은 다 시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연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방송에서 클래식 그 공연을 많이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근데 이런 클래식 공연들이 네. 많이 또 일어나야 되고 또 네.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야 그런 공연들이 계속 발전이 돼서 네. 문화예술 쪽에 일반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바로 들어가죠. 네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작가분.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분은요, 박재홍 시인이십니다. 박재홍 시인의 시집 도마시장, 개미출판사에서 나온 도마시장이라는 시집에서 3편의 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가 시작하면서 바로 제가 읽어드린 시가 있죠. 도마시장 2. 도마시장 2. 네네. 저는 한 40년 전에 네. 또 집안 얘기하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 건설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동에 시장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게 나 기억이 어릴 때 가서 이 도마시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마시장이겠는데요?
1층에 이제 입구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가게를 하나 해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신앙촌, 옛날에 유명했죠. 신앙촌 이불 가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거기 앉아 계시고, 오늘 어린 나이에 이제 손을 이끌고, 거기 가면은 시장에 아저씨들이 왔다고 용돈 주시고, 이쁘다고 막 이렇게 잘생겼거든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용돈도 많이 받고. 이거 뭐 영상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상하네. 기침이 나오네. 그때는 참 도마시장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을 돌면서 거기에 뭐 생선을 파시는 뭐 아저씨, 무슨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그때는 시장이 진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트도 있고 무슨 백화점도 있고 막 이랬지만 그때는 시장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새로운 저한테는 어떤 풍경인데 제가 이 시집을 딱 받고서 도마시장을 보니까 1에서 56편까지 있더라고요. 도마시장을 보면서 그중에 도마시장 2였는데 이걸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그 시장 자체가 이 시집으로 다 들어왔구나. 그래서 옛날 생각이 잠깐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마시장 2를 들으면서 예전 생각을 조금 했다. 네, 저도 어릴 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재를 키워놓은 DNA라는 그런 말들이 과거와 현재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 재래시장 잘 안 가잖아요. 저는 현재 도마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지만 거의 몇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정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앞으로 자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 가요. 역전시장도 가끔 가고 어머니랑 법동시장도 가끔 가고 아이들 손잡고도 가고 그러는데 카메라 들고 가서 많이 이제 촬영도 하고 그렇지만 원래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원래 시장이 그렇죠. 활성화가 돼야 어떤 지역 경제도 발전이 되는 거고요. 마트나 무슨 백화점들보다는 시장을 더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도마시장 개미시선, 개미시선에 출간한 도마시장 박재홍 시인의 도마시장은 오늘 방송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원 박재홍 시인은 전남 벌교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시로여는 세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은 낫달의 춤, 사인행, 연가부, 꿀그림자, 도마시장, 그리고 또 2인 시집이 있어요. 동박새. 그리고 또 시화집으로 아주 멋진 섬진 이야기를 또 출간을 하셨고요. 현재는 한국장애인 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이시면서 갤러리 예양 대표, 개간 문학마당 발행인,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 대표 등을 맡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글도 쓰시고 활동도 많으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이 글씨도 쓰시고. 아니 제가 시집을 받았잖아요. 저 방송하면서 시집 받은 거 처음이야. 근데 첫 페이지 열어보니까 그림에다가 사인을 너무 멋지게 글까지 해주셨죠. 쫙 해주셨는데 작품입니다. 오래오래 잘 보관하세요. 제가 이 집안 가보로 해가지고 이제 유리로 해가지고 목록에 아마 포함을 시키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꼭 집안 대대 후손에 전달해서 가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편을 들어봤는데 두 번째 편 잠깐 소개. 그냥 낭독 듣고 갈까요? 그럼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도마시장 55. 도마시장 55. 1에서 56인데 55면은 바로 전 거 55.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55. 박재홍. 아침에 문 열면 반평도 안 되는 창을 여는 구두수선공 김씨. 한때 시절을 같이 걷던 여름날 실록의 머릿결 같던
날들도 있었다고. 잊을만 하면 되뇌이고는 하는데 물광내는 손길이 힘이 없다. 세월호 얘기를 더듬으며 시절 얘기를 하는데 딱히 할 말이 없다. 말마다 옳으니. 대통령 시켜도 되겠다. 옆에서 신문에 코박고 슬리퍼를 신은 이도 얘기를 하고. 바쁜 일정에 시계를 보는데 마른 하늘에 소낙비처럼 눈물이 난다. 5일장마다 장마실을 도는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은 어머니 생각에 성성한 잎들이 돋은 시장 한켠, 물광낸 구두코도 빨갛다. 바로 들어갔죠. 나 이거 딱 네. 들으면서 네. 옛날에 군대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이제 공군 시장에서 제대했는데, 이제 군대로 갔습니다. 네, 공군 제대했는데 휴가 전에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일반 구두를 신고 나오거든요. 워커가 아니라. 그럼 구두를 거울처럼 닦아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물광, 불광 뭐 해가지고 잡종 광을 다 써가지고 네.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 고참들이 그래요. 야, 이 구두 니들 잘 닦아야 휴가 나갈 수 있고, 네. 이 구두를 딱 닦았을 때 그걸 보고서 이빨에 낀 고춧가루를 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 되면 니들 휴가 못 나간다. 네. 그러면 막 전날 하여튼 밤새도록 닦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구두 수성공 김씨에서 나오니까 이거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그냥 살짝 지나갔어요. 살짝 지나갔고. 그 작은 구두 수선실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좀 우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시절을 같이 걷던 그런 시절 얘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절 얘기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라든가 그 시대의 흐름, 역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말을 이제 서로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하셨나 봐요. 김씨 아저씨가. 대통령 시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저도 둔산동에 구두 이렇게, 옆에 이제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약간 서너평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그 구두 코너를 가면은, 닦기도 하고 수선도 하시는데, 옆에 TV가 있어요. 네. 텔레비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문이 꼭 있더라고요. 신문이 꼭 있어서, 이제 저도 앉아서 잠깐 기다리면서 보기도 하고, 근데 방송에는 또 계속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정보가 다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여기 대통령 시켜도 되겠을 정도로 모든 거를 다 그쪽에서 얘기가 다 나올 수가 있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보가 빨라지신 거죠. 구두 수성공 김씨 아저씨를 대통령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시인의 어떤 어렸을 때 그런 것들도 이제 연상이 되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그 눈물이라는 게 늘 회상하면서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고 또 물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거는 좀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설렘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지나간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회환이라든가 그런 눈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움 같아요. 저는 아쉬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요번 주일이 이제 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란 얘기를 딱 들으면은 왠지 내가 너무 못한 것 같고 그 못해드린 게 또 아쉽고 걱정만 끼쳐드린 게 아쉽고 그래서 가끔 가슴이 울컥울컥해지는데 이 도마시장 55에도 그런 부분들이 살짝 묻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박재홍 시인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오늘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문학인들 창작집 발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작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 민간문학 레지던스 공간 장애인 창작 집필실 이걸 운영하고 또 계시고요. 현재까지 장애인 작가 한 51명 정도를 발굴을 했고 창작집은 31종에 3만 1천여 권을 발행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을 또 장애인이라는 어떤 한정된 그런 게 아니고요. 비장애우까지 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제가 장 작가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찍어 보내주신 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 꿈다락 토요문학교. 네네네.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거기는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던데? 아니에요. 제가 영상으로 네, 장애우들이 보면. 아니고요. 네. 비장애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예고를 가려고 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오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수업이 없잖아요. 거기 와서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배우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편집하면서 봤더니 아주 재밌게 정말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그러니까 굳이 악기를 가지고서 다루지 음악을 않아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네. 뭐 냄비라든지 컵이라든지 냄비 뚜껑도. 모든 것들이 네. 악기가 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난타라는 게 네. 그렇게 해서 그 난타팀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나중에는 그 연주회도 한번 가질지 괜찮을 것 않을까. 같아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네.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아울러서 네네. 같이 어떤 공존할 수 있는 네. 어떤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네네. 만들어 주시고 활동을 하시는 네네. 오늘 네. 그 박재홍 시인의 예. 도마시장 좋죠? 개미 시선에서 출간됐고요. 네. 요거는 정말 필히 검색하셔가지고 구입을 한 권씩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 네. 또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마시장.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첫 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분유 먹고 자랐지만 전내 그리워 품을 찾는 것처럼, 네. 골목 시장들이 원래 우리의 시장들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근본이었고, 네.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터전들은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산업화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잖아요. 근데 그 삶의 터전으로 저도 가끔 가보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손 잡고서 네. 시장 한 바퀴 도시면은 그 생명력은, 경기가 좀 안 좋을 뿐이지, 그 생명력은 아직도 좀 살아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걸 더 살렸으면 하는 게 제 네. 생각이고, 네. 우리 도마시장에서 말씀하시는 박재홍 시인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포장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예. 그럼 오늘 마지막 작품으로 들어갈까요? 예, 세 번째 네, 작품 세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작품은 도마시장 35. 35.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아까 55해서 56으로 갈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중간에 네, 어떤 이야기인지 요 세 번째 시는 네. 한번 눈을 감고 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은 네. 더 좋은 시장의 그림들이 그려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조용히 듣도록만 하겠습니다. 네. 네,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 35. 박재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 아직 새벽 4시. 골목마다 지나친 바퀴 자국은 지워질 것이다. 그 위에 다음 날에 그 자국이 덧칠될 테니까. 그리움은 늘 덧칠된다. 굽힌 허리를 펼 때마다 진눈깨비가 내리고 고추선은 고갯짓에 먼 바다가 멀미를 하는데
채 5시를 넘지 못하는 괴종식에는 두부장사의 새벽 배달 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오는데 어디선가 분신 소식이 들리고 흩날리는 신문 쪼가리는 누군가의 허름한 추위를 덮을 것이다. 사랑은 그 자리에 민들레처럼 홀씨가 되어 퍼지고 누군가의 무덤에 포자처럼 앉아 쓰린 상처를 핥듯이 공중을 걸어올라 풍경을 닿을 것이다. 나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소금이 된 것뿐이니 괴념치 말라고. 네, 이 시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날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도마시장을 낭독하시면서. 연작시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계속 그거에 대한 시들을 쓰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이 시장들을 이렇게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서 1부터 56까지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이 한 권에 역사가 들어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사람의 또 한 사람뿐만이 아닌 거기에 오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 작가의 시선이 정말 여러 가지로 비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글로써 표현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안쪽에 우리 박재홍 시인의 삶의 안쪽에 시장이 그대로 얹어져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시장 상인들 또는 시장을 오가는 고객들, 네. 손님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것들이 다 역사로 묻어서 그 시장은 그 사람들의 내음으로 배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집인데 네. 도마시장을 제가 이렇게 읽고 들어보면서 시장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클래식 시여행 제25회는 네. 개미시선에서 출간된 박재홍 시인의 도마시장이었고요. 네. 언제나 해가 뜨기 시작하네. 녹음 마치면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이런 밝은 햇살처럼 도마시장 안에도 밝은 햇살이 항상 비추어지기를 빌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